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권력분리 원칙과 대의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형광 바탕인 것들은 최신 판례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공선법의 정당 해산 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위원직 상실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천받은 정당을 자진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위원직을 상실합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 적용한 것에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면 설령 법률 해석을 통해 과세의 근거를 창설하였더라도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실효된 법률인데 과세의 근거를 창설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 되어서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인데요. 이 법률은 권력분리 원칙 위반은 하지 않았고 동행명령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됐습니다. 권력분리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리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에 의한 보호 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원칙으로서의 권력분리 원칙은 구체적인 헌법 질서와 분리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권력분리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므로 어떠한 국가행위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헌법 규범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7번은 맞는 지문인데 한두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번은 문제가 너무 긴데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공수처법 판례입니다. 9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집행부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86조 제2항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행시 문제가 깁니다. 10번은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1번도 공수처법 판례인데 행정부 내의 권한 배분 문제이지 권력분리 원칙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11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12번도 맞는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3번은 많이 보셨을 판례인데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1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 조항은 합헌 결정됐습니다. 14번도 많이들 보셨을 판례이고 제가 읽어주는 의미밖에 없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1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BBK 주가조작 특검법을 만들었는데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긴 했는데 권력분립 원칙 부분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동행명령 조항이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 결정된 판례입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이란 국가 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과거에는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이 중시되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능 중심의 권력 분립이 중시됩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합헌이니 당연히 권력 분립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1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8번은 이명박 특검법 내용인데요. 권력 분립 원칙 부분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1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은 행정부 내의 권한 배분 문제이지 권력 분립 원칙의 문제는 아닙니다. 1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0번은 매우 유명한 자이툰 부대 사건인데요. 통치행위라는 것도 인정했고 사법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행정부에 행정입법하라고 위임했는데 하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로는 치과 전문의 사건, 군법무관 사건 등이 진정입법 부작위로 위헌 결정됐습니다. 22번은 특조법으로 사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대신해버려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인 판례입니다. 2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